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속보부터 전합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물러난 전 이사장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보조금 횡령까지 했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A씨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경찰 수사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폭행 사건이 터지자 전 이사장 A씨가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팀장급 간부 6명에게 이른바 업무관리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20에서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 뒤 이 돈을 다시 70만 원 단위로 모아서 새로운 적금 계좌에 이체를 한 뒤 전 이사장 A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이 현금과 계좌 이체로 A씨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걷어 이사장에게 전달한 수당은 대구시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다 수당을 다 거두기에는 우리 수가 너무 크니 그 당시 팀장 3명을 불러놓고 저에게 직책 업무 수당이 지급되니 매월 20만 원씩 가지고 있노라. 관리 업무 수당은 2016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구시에서 이제 분리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전년도까지 돈을 갈취한 걸로. 이 수당을 승인한 당사자가 전 법인 이사장의 아내이자 시설 책임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그 시설의 대표셨던 관장님이 전 이사장님의 와이프셨고요. 항목을 만들어 주시는데 승인을 하셔가지고. 전 법인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업무 수당이라 해서 새로 신설해서 팀장급 간부들 6명한테 돈을 매달. 그런 건 모릅니다. 그 경찰서에 조사받았고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이소. 지적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에다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더해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법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고발하고 임금 상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해당 복지법인을 해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제가 된 복지법인이 운영을 계속하도록 방치한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도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이 10개월간의 은행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김태호 회장 겸직 체제를 가졌습니다.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은행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호 회장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맨 처음 그룹 회장에 취임하실 때는 은행장과 그 회장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 겸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발이 예. 적지 않은데 어떤 배경이 있고요. 또 소감 예.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5월 말에 회장 취임 이후에 은행장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지주나 은행 이사님들과 함께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서 네. 따라서 현재 임원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CDP 관리나 육성 평가 과정을 거쳐서 역량을 키운다면은 향후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육성 기간 동안만 은행 안정화와 주주가치 보호 차원에서 제가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일정 기간을 이제 맡으시겠다 예. 는 말씀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구은행은 채용 비리라든지 비자금 조성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이 속으로 병들었다 이런 진단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좀 누적된 어떤 보수적이고
근위적인 어떤 기업 문화와 이에 따른 학연 지원에 의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모제를 활성화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점차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바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뭐 가장 이렇게 우선적으로 본다면 조직 내 갈등 봉합, 그래서 뭐 조직을 또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추락한 대구은행의 이미지도 이렇게 끌어올려야 할 그러한 뭐 방안도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지역 사회와 저희 고객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도 경영을 위한 올바른 DGB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어제 취임식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취임 행사는 간소히 하고 우선 현장으로 가서 저희 직원들과 근로자분들을 만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제2본점 저희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은행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반면교사로 기회 삼아 앞으로 100년 은행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뭐 그동안 대구은행이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금융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처해 있는데 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을 수는 없는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저희들은 요즘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람에 그 디지털 금융으로 좀 다 은행들도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한테는 저희들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와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융의 약자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DGB 혁신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디지털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서 모바일 채널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각종 전자 시스템 구축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거를 전차적으로 근그룹사에 확산해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글로벌화도 저희들이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다.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진짜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나는 원도 한도 없는 사람이야.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한 해 10,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보냈는데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자 올해 처음으로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중국 지린성에 살다가 2008년 경북 구미에 정착한 중국 동포 나영남 씨.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나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도 함께 국적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 연찬이도 잘 키워갖고 나중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 대구 경북 국적 취득자 71명을 대표해 아들과 함께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까지 직접 받아 기쁨이 2배입니다.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국적 증서를 주는 행사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를 보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적 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국적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며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헌 소지는 물론 지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라도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건물 주요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교마다 주요 출입문을 정해 호출벨과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뒤 카드나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기 설치 대상 학교는 대구 시내 초등학교 229곳, 12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까지 합하면 지문 등록 대상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문 정보는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인식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유출이 되었을 때는 사실 피해가 아주 막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정보를 취득할 때는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논란이 예상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대구교육청은 학부모나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대구 초등학교 30여 곳에서 카드와 지문 인식을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도 좀 있고 학생들 문을 흔든다든가 먼저 들어간 친구는 문이 닫히고 그다음 또 카드를 안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단순히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현재 봉사자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더 낫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내일 새벽 대구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 3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를 전후해서 많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기상지청은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한 가운데 출근길 혼란이 예상된다며 폭설에 대비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고령과 성주, 김천 등 경북 남서부 내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